축하한다 은민아. 토트넘이 1월 1일까지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으니 이제 잉글랜드의 다른 구단들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보스만으로 대상자가 된 거 맞지? 뭐 FA 자격을 획득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든 연장 옵션 발동이나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일단 뭐 재계약은 없을 것 같은데 그놈의 연장 옵션 발동은 이제 물거품이 된 거 아니었어? 남은 계약 기간 6개월에 FA 자격까지 생겼는데 더 이상 붙잡을 명분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실제 손흥민이 아니라서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 내용에 연장 옵션이 있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 만료 하루 전이라도 발동할 수 있겠지. 뭐 구단과 선수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테고 레비 회장님이라면 공짜로 보내줄 바에 한 푼이라도 챙기려고 하실 텐데 내가 시끄럽게 굴지 않는 한 무조건 붙잡아두지 않겠나? 붙잡아 두긴 씨발. 토트넘에 1년 더 있어봤자 리그 우승커녕 겁대 우승도 힘들다는 거 몰라? 북런던이 떠나갈 만큼 무조건 시끄럽게 굴어야지. 어찌됐든 당연히 잡혀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날이 갈수록 풀려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으니 이제 슬슬 협상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어? 뭐 보스만 룰에 따라 맨유와의 협상은 지금 당장 무리가 있을 테고 적지 않은 나이에 우승이 무엇보다 간절할 테니 주급을 깎아서라도 우리 뮤넨으로 넘어오는 게 무관의 황제라 불리는 개인 자네가 합류한 뒤로 뮤넨도 무조건 우승은 힘들어 보이던데 오랜만이다 손흥민. 주급도 깎일 필요 없고 우승 확률은 더더욱 높은 난 무리뉴에 페네르바체로 오는 건 어떤가? 우리 흥민이가 비록 우승은 없지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머물러 있는 선수인데 우승컵 하나 챙기겠다고 변방 중에 변방이라 할 수 있는 튀르키예로 가겠습니까? 어이 손흥민, 내가 공식적으로 너와의 재회를 원하고 있고 너 역시 나만한 파트너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며 유럽 5대리그에 속해 있는 분데스 최강 뮤넨이라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뮤넨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그보다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고민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봐 손흥민, 우리 바르셀로나에 온다면 비록 주전은 보장해줄 수 없겠지만 우승은 100% 보장해줄 수 있으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에서 자네가 한국 대표팀의 선제골을 집어넣고 손흥민 34세 FC 바르셀로나라는 자막이 뜨는 것, 이거야말로 전 국민을 손뽕으로 만드는 최고의 국뽕 포인트 아니겠나? 세 팀 모두 지금의 저에겐 더없이 과분한 선택지이며 정말 이번 여름 FA로 이적할 수 있다면 가능성을 넘어 확신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해가 넘어간 뒤 보스만으로 대상자가 되면서 이 밖에도 여러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부터 뮌헨까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B클럽으로 이적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지 그간 다루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가지고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토트넘의 주장이자 토트넘의 에이스,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은 흥민이 형께서 토트넘을 저버리고 바르셀로나로 떠나시는 거냔 말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무슨 공식적인 오퍼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식력 높은 언론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저 찌라시 같은 이적설 하나 가지고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1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적료 한 푼 없는 FA 이적에 지금 받고 계신 주급 3억 정도라면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구미가 당길 거라 보입니다만 현재 바르셀로나의 주전 쓰리톱이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야말이라는 건 알지? 9경기 10골 2도움 레반도프스키, 5골 4도움 하피냐, 4골 5도움 야말, 3톱 모두가 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밀어낼 수 있는 선수가 있다고 보이나? 뭐 주전까진 아니라 해도 바르셀로나의 로테이션 멤버라면 은퇴전 마지막 무대로 딱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즌도 라리가 단독 선두에 올라있겠다. 적당히 2-3년만 계약할 수 있다면 어지간해선 우승컵을 챙기실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확실히 은퇴가 많이 남았다고는 할 수 없기에 정말 갈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만 오퍼가 있고 오고를 떠나 FA 이적 자체가 힘들지 않겠어? 나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관심이 사실이라면 회장님께서는 무조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며 어떻게든 이적료를 챙기려고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바르셀로나 이적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한데 토트넘에서 1년 연장을 원한다 해도 선배께서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인 관계로 구단에서 원할 경우 나한테 거부할 권리는 없지. 뭐 정말 바르셀로나에서 오퍼가 들어온다면 10년 동안 헌신했던 선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공짜 이적을 허용한다면 또 모를까? 10년이건 20년이건 한 푼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챙기려고 할 사람이 다니엘 레비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조항은 추가해가지고 설마니 토트넘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 당시에 상상이 날 수 있었겠어? 아무튼 1년 연장 옵션 역시 아직 발동한 것은 아니고 하니 날 대체할 선수를 영입한다면 정말 FA로 풀려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한다면 1년 더 잡아놓고 보겠지. 1년 연장을 한다 해도 이적료가 그리 비싸진 않을 테니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야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바르셀로나 이적만큼은 사실상 공짜로 풀려나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아시아 올타임 넘버원 손흥민의 최종장이 바르셀로나에서 우승 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복 회로를 풀가동해 바르셀로나에 간 손흥민을 상상해보자면 우리가 비록 챔스 우승을 실패했지만 음바페, 비니시우스, 벨링엄의 레알을 누르고 라리가 챔피언에 올랐으니 이번 시즌은 대성공이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게 다 레반도프 선배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리그에서만 36골, 36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나이만큼 득점을 꽂아 넣으며 음바페가 10골 차로 득점왕에 오르시다니 그 혹시 조상님 중에 벤자민 버튼이라도 계신 겁니까? 뭐 데뷔 초부터 결정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져본 적이 없으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득점왕만 20번 가까이 차지했기에 늦게 핀 꽃의 아름다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오랜 시간 피어있는 꽃이라면 메시나 호날두도 아닌 나 레반도프스키 아니겠나?
비록 이번 시즌 챔스 우승에 실패했기에 발롱도르 수상까진 힘들겠지만 힘들긴커녕 무조건 수상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즌 챔스 우승은 생각지도 못한 인텔에게 돌아갔지만 정작 세리에 우승에 실패했으며 무엇보다 라우타로가 득점왕커녕 20골도 못 넣지 않았습니까? 맨시티의 홀란드 역시 득점왕의 리그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통산 득점이 선배보다 떨어지는 관계로 아무리 만화고 픽션이고 상상이고 농담이라지만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어. 아무튼 발롱도르야 뭐 주면 땡큐고 안 줘도 그만이지만 나 역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챔스 우승은 한 번 더 해봐야 하지 않겠나? 사실상 폴란드의 월드컵 우승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 바르사를 다시 한번 유럽 정상에 올려놓는 게 나의 마지막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미 미넨에서 한 차례 트래블까지 해보셨으니 이왕이면 챔스 우승을 넘어 쿼드러플을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돈도 없는 새끼들이 우승은 무슨 우승이야? 라는 비난을 이겨내고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듯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내가 여전히 스트라이커의 정점에 올라있으며 라마시아에서 하루가 멀다고 야말 같은 괴물을 키워내고 있다지만 솔직히 지금 스쿼드로는 우리가 좀 있지 않겠나? 주전 스리토비아 어느 팀에도 꿀리지 않겠지만 체력적인 부담에 부상에 대한 위험까지 전 대회 전 경기를 선발 풀타임으로 뛰는 건 무리가 있으니 그렇다고 우리가 윌리엄스나 포든 같은 선수를 영입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이적료 없는 FA면서 바르셀로나 이적을 원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공격수 없을까요? 이적료 없는 월클이라면 요구하는 주급이 어마무시하지 않겠나? 은바페만 놓고 봐도 파리 시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지만 자그마치 6억도 넘게 받고 있으니 그 절반인 3억 원짜리라면 아무리 재정 상황이 어려운 바르셀로나를 할지언정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손흥민 네가 여긴 어떻게 토트넘에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며 기어코 잡아둔 거 아니었나?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어차피 재계약도 안 할 선수에게 공짜로 이적할 기회만큼은 주던걸요? 아무튼 손흥민 너라면 전성기는 조금 지났다지만 드리블이 강점인 기존 윙어와 달리 스피드와 슈팅이 강점이기도 하니 전술적인 변화를 주기에도 그야말로 안성맞춤이겠는데? 레반도 선배의 주급이 9억 조금 넘었던가요? 그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에 윙어부터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으며 득점력만큼은 여전히 정상급인 선수라면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 5년 전에 너라면 또 모를까 지금의 넌 바르셀로나에서 주전까진 힘들 거란 거 알지? 토트넘에선 자그마치 10년 동안 주전으로 뛰어왔는데 후보 선수가 되는 걸 감당할 수 있겠나? 우승만 할 수 있다면 주전이고 후보고 가릴 거 있겠습니까? 막상 데려왔더니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활약을 보여주며 하피냐를 밀어내고 주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행여나 내가 부상을 당해 스트라이커로 나온다 해도 적어도 페란 토레스보다 많은 골을 넣어주겠지. 지난 시즌도 끝끝내 10골 이상을 기록하며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니 대망의 10년 연속은 바르셀로나에서 그것도 단순한 득점을 넘어 우승의 보탬이 되는 득점으로 장식해보겠습니다. 뭐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월클이 아니라 말씀하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월클이라 인정하는 선수 어떻습니까? 이적료도 없이 주급 3억이라면 손흥민의 바르셀로나 이적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다. 출전 시간과 주급을 비롯한 구단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선수가 구단의 불만을 표하는 것을 축구계에선 이른바 언해피를 띄웠다고 한다. 오늘은 실제로 언해피를 띄운 건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언해피할 것 같은 선수 3명과 이 틈을 타 그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세 팀의 대표가 이적촌에 모였다. 뭐 그리 반갑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인사는 해야겠죠? 라리가와 챔스 우승이 1등 공신이었기에 당연히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2위가 되어버린 레알 마드리드의 홍진호 비니시우스 주니어입니다. 악몽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선수 1호는 아직도 매일 밤 발롱도르를 받는 꿈을 꾸고 있다. 1700억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빌라를 떠나 맨시티 입성, 트래블 우승에 막대한 공을 세우며 에이스로 거듭날 거라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선발로 나온 것도 버거운 상태인 맨시티의 시추 잭 그릴리시입니다. 필드를 산책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선수 이호는 요즘 들어 개껌을 씹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반갑습니다.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8년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이번 시즌도 8경기 나와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어째서인지 재계약은커녕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의 안타까운 주장 손흥민입니다. 매번 재계약 서류에 군말 없이 사망했던 선수 사무지만 충성의 대가가 방출 엔딩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 아니 손흥민 자네가 여긴 무슨 일로 나온 거지? 내 조만간 보드진거에 해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전달해줄 거라 하지 않았나? 정확한 사실은 회장님께서만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에서 이미 1년 연장이 확정적일 거라 말하고 있는데 저라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편이 자네와 구단 모두에게 가장 큰 이득을 줄지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는 건 몰라? 자넨 그저 주장이면 주장답게 다음 경기 승리에만 집중하고 있길 바라며 공신력 1티어 로마노 기자마저도 재계약은 없을 거라 말하고 있는데 정식 계약 기간이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면 자네한테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거 알지? 연장 옵션을 발동하든 재계약을 제한하든 자넨 그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만약 후년 여름 FA로 풀려난다면 제 나이가 34살이라는 거 아시죠? 그때까지 지금의 기량을 유지하는 건 저에게 달려있겠지만 그때 가서 새로운 팀을 알아봐 주실 것도 아니면서 자네 앞가림은 당연히 자네가 직접 해야겠지만 남아있는 계약 기간 동안은 토트넘에 집중하란 말이지. 명색이 주장이란 선수가 남아있는 축구력을 전부 쥐어짜 후배들에게 물려주도 모자란 마당에 계약 기간 도중에 새 팀이나 알아보고 있으면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토트넘에 집중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동안 해왔던 충성의 대가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나? 자네가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준다면 계약 종료 하루 전에도 얼마든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래도 흥민이 형이라면 명실상부 토트넘의 레전드를 할 수 있는데 하여간 악마 회장 아니랄까봐 계약 종료 하루 전에 재계약은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아무튼 뭐 당장에 재계약할 게 아니시면 두 분이 따로 이야기 나누시고 이제 그만 진행 좀 해야 저희들도 팀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말 나온 김에 그릴리시 자네가 토트넘에 오는 건 어떤가? 뭐 맨시티란 팀이 벤치에만 있어도 우승컵이 나오는 곳이라지만 이미 트래블까지 해봤겠다. 이제 벤치에서 트로피를 모으기보단 필드에서 활약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제가 현재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오고 있는 거지 부상만 나오면 여전히 있을만한 선수라는 거 모르십니까? 뭐 주전까지는 힘들 수 있겠지만 세 경기마다 한 번쯤은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래봤자 FA컵이나 챔스 변방리그 팀을 상대로 도쿠와 사비뉴의 체력 포션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나? 일단 자네가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자네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이며 난 펫박이와 달리 자네한테 선발 기회를 무한으로 제공할 수 있다니까. 뭐 공미로도 뛸 수 있긴 하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왼쪽 윙어인데 무려 흥민이 형을 밀어내고 선발을 보장해줄 수 있단 겁니까? 아무리 재계약은 하고 있지 않다지만 명색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을 벤치에 두는 감독이 어디 있겠나?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발 기회를 무한으로 주신댔으면서 시티가 3년 전 자네를 영입한 비용이 자그마치 1,700억, 폼도 떨어지고 계약 기간도 줄었다지만 최소한 반값은 받으려고 할 텐데 지금 당장 자네를 데려오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아니라면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절 영입할 계획이신가요? 내년 여름이라고 뭐 큰 차이가 있겠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하고도 7개월 뒤 흥민이가 토트넘을 떠난 시기에 맞춰 내 자네를 반의 반값에 데려올 예정이니 자넨 그때까지 몸값을 헐값으로 만들며 기다려준다면 이적과 동시에 토트넘의 에이스로. 저더러 지금 그 말을 믿고 폼을 더 떨어뜨리란 말씀이십니까? 그러다가 흥민이 형의 에이징 커브가 4차 함수에 돌입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라도 하면 부랴부랴 재계약을 하면 흥민이를 붙잡아줄 테고 자네야 뭐 계속 맨시티에 남아 벤치에서 트로피나 모으면 되지 않겠나? 아무리 픽션이고 만화라지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래에 응하는 선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입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보시죠. 전억 정도면 지금 당장 절 데려가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보이는데 메잘라부터 윙어까지 소화 가능한 한때 맨시티의 클럽 레코드 잭 글리시, 첼시부터 맨유까지 아무도 관심 없으신가요? 이왕이면 먹튀에 가까운 자네보단 인성은 아쉽더라도 실력은 확실한 비니시우스가 낫지 않겠나? 뭐 레알에서 얼마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첼시에 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영입을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적료가 기본으로 2천억도 넘겠지만 그거야 구단끼리 알아서 할 일이고 절 첼시로 데려가기 위해선 5가지 조건을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주전 보장에, 두 번째는 등번호 7번을 테고, 세 번째는 뭐 주장 완장? 거기까진 네토와 제임스를 설득하면 불가능은 아닐 거라 보이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지만 안 그래도 인성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설마니 이적과 동시에 주장 완장을 탐내겠습니까? 뭐 주장 자리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른이 따라올 테고 제가 바라는 세 번째 조건은 PK를 전담으로 차는 것이며 네 번째는 네토와의 불화설을 방지하기 위해 녀석을 다른 팀으로 파는 겁니다. 아이 네토가 공격 포인트는 그리 많지 않지만 나올 때마다 제 몫을 다해주고 있는데 우승을 위해서라도 로테이션 멤버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다가 제가 부진하기라도 하면 네토를 쓰란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비니시우스는 거품이었다, 프리미어리그 검증에 실패했다 라는 말을 일절 차단하기 위해 무드리크를 제외하고 왼쪽 윙어를 전부 매각해 주시기 바라며 좌우측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에게도 우측에서만 뛸 수 있을 거라 단단히 일러두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째선 무드리크는 남겨두란 말이지? 저도 신이 아닌 사람인데 가끔은 지치지 않겠습니까? 체력 안배 차원에서 한 명쯤은 후보가 필요할 테고 무드리크 정도면 감히 선발 자리를 욕심내진 않을 테니. 그래도 요즘 신무형이 전보다 훨씬 낫긴 한데 아무튼 뭐 네토가 선발로 나왔던 맨유와 아스날전을 비겼으니 네토를 팔고 자네를 데려온다면 우승 가능성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 불협화음을 만들면서 이적을 해야겠나? 자네의 최종 목표가 발롱도르라 들었는데 올 시즌 컨퍼런스 우승을 시작으로 다음 시즌 챔스 우승에 도전하려면 두 명이 함께 공존하는 게. 그러다가 네토가 챔스 결승전에서 결승골이라도 넣어버리면 또 한 번 발롱도르를 눈앞에서 놓쳐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조건 역시 우승을 위해 파머와 함께 뛸 수밖에 없겠지만 10경기 중 최소 6경기는 저보다 높은 평점을 기록하지 않는 것. 아무리 골 욕심이 난다 해도 팀 내 최다 득점은 저에게 양보한 것이며. 여기 미안하지만 자넨 그냥 레알에 남아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탄생한다는 거 알지? 안타깝게도 현 시점 첼시의 주인공은 이미 파머의 차지가 되었으니 자넨 계속 음바페와 경쟁하며 레알의 주인공이나 노려보라고. 그릴리시와 비니시우스 모두 찌라시에 가까운 이적설이었기에 각각 맨시티와 레알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손흥민 자네도 이제 그만 토트넘으로 돌아가지. 뭐 1년 연장 옵션이라는 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단 2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우승에 도전한 다음 그때 가서 우승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 그때면 제 나이가 34살. 아무리 이적료 없는 FA 신분일 테지만 우승팀에서 절 데려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스피드도 지금 같지 않을 테고 사실상 슈팅 하나로 승부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에 자기 관리도 철저한 선수인데 한두 군데는 있지 않겠나? 위넨부터 바르셀로나까지 허구한 날 이적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공식적인 오퍼도 없는 상황이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면 정말 사우디에 가서 우승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우디에 간다 해서 우승할 거란 보장도 없는데 괜히 더운 나라 가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맨유로 오는 건 어떤가? 자네가 지금의 기량만 유지해준다면 적어도 레시포드보단 나아 보이는데. 아, 그쪽이 새로 오신 아모린 감독님이시군요. 그치만 맨유엔 연령 제한이 있지 않던가요? 레클리프 구단주의 정책에 따르면 아무리 감독과 선수가 서로 원하고 있다 해도 25세 이상의 선수는 영입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적료 한 푼 없이 손흥민을 데려올 기회인데 고작 규정 때문에 놓칠 순 없지 않겠나?
특히나 우리 맨유의 공격진은 결정력이 가장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자네가 다른 건 몰라도 볼만큼은 귀신같이 넣는 선수 아니었던가? 뭐 그때 가서도 정말 맨유에 가서도 선발로 나올 수 있다면 두 자릿수 득점은 거뜬할 거라 생각하지만 만약 맨유가 요케레스 영입에 성공한다면 굳이 저까지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그거야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보이는데 마침 자네 이름에 개가 들어간 선수와의 호흡이 남다르지 않던가? 베테랑 손흥민과 조신성 요케레스 맨유판 손캐듀오가 탄생한다면 전성기의 기량을 되찾을지도 모르지. 맨유가 비록 토트넘 이상으로 리그 우승과는 멀어져 있지만 유로파나 컵 대회에선 꾸준히 우승을 하고 있으니 저로서도 우승을 하고 은퇴하기 딱 좋은 팀이라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픽션일 뿐이고 어디까지나 만화일 뿐이지 않습니까? 정작 토트넘에선 재계약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먼저 간 케인과 달리 저에겐 근한 공식 오퍼도 없는 상황인데 비록 거치가 불투명해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갈 테고 이적설이 나올 때마다 희망 고문이 될 테지만 자네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란 무대에서 골을 넣고 도움을 하고 승리를 거머쥐고 맨 오브 더 매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나? 지금은 비록 이적설에 불과하지만 그때 가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자네를 우승팀으로 이끌어주는 신의 한 수가 될 거라고도 보이는데 하긴 뭐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지 못할 바엔 이적료라도 없애는 편이 나을 테고 이왕 공짜로 영입하는 거 검증된 베테랑이 낫지 않겠습니까? 레반도프스키가 34살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 입성했듯 34살의 손흥민 역시 얼마든 경쟁력이 있을 거라 보이는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토트넘과의 작별을 앞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만약 1년 연장 계약 후 FA로 이적한다면 어느 팀으로 이적하는 게 우승을 위한 길이자 가장 손흥민다운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리 케인이 손흥민과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어떠냐 손흥민? 네가 부탁한 대로 양념을 쳐줬으니 이제 뮌헨으로 넘어오는 건 일도 아니겠지? 나와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기보단 토트넘에서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다면 손흥민이라고 대답한 거지 않던가? 고작 그 정도 인터뷰 가지고 양념은 무슨? 어찌됐든 내 인터뷰 덕분에 이적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거 아니야? 너와 나의 호흡이 좋다는 건 뮌헨에서도 알고 있을 테고 직접적으로 네 이름을 언급했으니 뭐 덕분에 신락 같은 가능성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1순위 영입 대상은 내가 아니지 않던가? 플로리안 비르츠와 사비 시몬스의 동시 영입 그게 뮌헨에서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그림이라 들었는데 영입이란 게 그린대로 이뤄지는 거였다면 어째서 호날두와 메시가 한 팀에서 뛰지 못했겠냐? 물론 그 두 명이 최우선 영입 대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르츠가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며 만약 동시 영입에 실패할 경우 시몬스 다음 순위가 바로 흥민이 너란 말이지. 말이 좋아 다음 순위지 사실상 FA로 풀려나야만 영입이 가능한 거 아니야? 비르츠가 레버쿠젠을 떠난다면 해외 이적만을 허용할 거라던데 그럼에도 녀석을 영입하려면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필요할 테고 나한테까지 투자할 금액이 없을 거라 보이는데 그러니까 다니엘 레비 그 양반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1년 연장이 아닌 내년 여름 FA로 풀려나란 말이지. 아이 흥민이 너도 토트넘에 있어봤자 우승을 못할 거라는 건 이제 그만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더 이상 거지 같은 토트넘한테 휘둘리지 말고. 휘둘리고 말고를 떠나 이미 계약 내용에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몰래 회장실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든가 그게 힘들면 공짜로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든가 뭐 네 성격상 세게 나가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먼저 탈출한 선배로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만나면 무조건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일단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야 이 족같은 빡빡이 새끼야 재계약도 안 해줄 거 공짜로 풀어주면 어디가 덧나? 내가 씨발 10년 동안 충성한 대가가 1년도 무관으로 나이만 먹기는 좀 아니지 않겠냐고 새끼야 라고 엄포를 놔버리면 연장 옵션 폐기는커녕 주장 완장만 빼앗기지 않겠나? 아무튼 네 우승 걱정하기도 바쁜 와중에 내 이적까지 신경 쓰느라 고생이 많지만 내년 여름 FA 이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마침 그나브리의 계약 기간도 26년 여름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가 녀석보다 주급도 적겠다. 최소한 그 이상의 활약은 가능해 보이는데 정말 날 영입할 생각이 있는 거라면 1년하고 6개월만 더 기다려주는 게 어때? 우리가 원하는 건 33살의 공짜 손흥민지 34살짜리가 아니라니까. 막말로 네가 내년 여름 FA로 풀려나기만 해봐. 주급 5억짜리 그나브리를 팔아버리고 주급 3억 5천짜리 손흥민을 공짜로 영입. 거기다가 비르치 영입에도 성공한다면 손흥민, 케인, 올리세, 스리톱에 비르치와 무시엘라의 이선. 이 정도면 민재나 노이어 선배가 공을 잡을 일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공격 라인이 완성되지 않겠나? 그 한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준다는 게 나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나보단 좀 더 젊고 유망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레버쿠젠에서 책정한 비르치의 몸값이 2천억도 넘는다는 거 몰라? 거기다가 시몬스 역시 1천억은 기본으로 넘을 텐데 1년 만에 두 명한테 4천억 가까운 금액을 태울 수 있겠어? 그렇다고 비르치의 영입을 망설이다가 시티나 레알에게 빼앗기면 그보다 곤란한 상황도 없을 테니 일단 비르치를 우선적으로 노릴 거란 말이지. 하지만 비르치를 데려온다 해도 왼쪽 윙어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잼스 우승까지 무리가 있겠지. 사실상 사네는 이번 겨울 매각이 유력하며 그나브리 역시 경기력의 기복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와의 호흡은 말할 것도 없고 분데스리가 검증까지 마쳤겠다. 이적료도 없어 주급도 높지 않아. 거기다가 우승에 대한 간절한 만큼은 그 누구보다 절실한 손흥민을 공짜로 영입한 뒤 이듬해 시몬스를 영입해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야말로 바이에른 뮌헨이 다시 한번 유럽 평점에 올라서는 최고의 그림이지 않겠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알리안츠 아레나 25-26 분데스리가 34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의 최종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어코 무관 탈출에 성공하며 리그 우승에 성공했던 해리 케인 선수 3년 연속 득점왕과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며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옆을 지키고 있는 뮌헨의 신입생 손흥민 현재 리그 성적 14골 17도움으로 리그 도망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비록 토트넘에선 끝끝내 우승에 실패했지만 뮌헨으로 이적한 첫 시즌만에 친정팀 레버쿠젠을 상대로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야 임마 손흥민 오늘 지면 1점 차로 2위라는 거 알지? 유관 선배로서 하나만 당부하자면
하자면 괜히 도망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플레이. 누가 넣든 먼저 넣고 승리부터 챙기는 거다. 그러는 너야말로 득점왕 욕심내지 말고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라고. 하프타임에 마무시가 넣는지부터 찾아보고 있던데 그럴 시간 있으면 동료들 위치나 제대로 파악하지 그래. 시간은 어느새 90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좀처럼 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양팀. 그 순간 무시할라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찬스를 얻었습니다. 프리킥 하면 케인, 케인 하면 프리킥 아니겠나? 이건 당연히나 해리 케인이. 관중석에서 울려 퍼지는 흥암차 소리 안 들려? 마침 위치도 흥민존이겠다. 이건 무조건 내 가마차기로. 이번 프리킥은 내가 진행시키도록 할 테니 둘 다 안쪽에서 세컨볼에 집중하도록. 아니 노이어 선배께서 프리킥이라뇨? 그러다가 막히기라도 하면 그 즉시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뒷공간이야 민재가 지키고 있으니 행위나 막힌다 해도 별탈 없지 않겠나? 그러지 말고 골문으로 돌아가시죠. 우리가 끝끝내 영입하지 못한 레버쿠젠의 비르츠가 벌써부터 역습을 노리고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가 돼서 그런지 나도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운걸. 노이어가 90분에 프리킥으로 골을 넣고 분데스 우승, 손흥민에게 첫 번째 우승컵을 안겨주다. 뭐랄까, 이걸 자서전에 쓰지 못한다면 내 선수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랄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무리 만화고 픽션이고 반복되는 이적설에 할 얘기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지만 90분 노이어 프리킥은 너무 노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들어 제 이름도 자꾸 홍만이라 부르시고 뭔가 한두 개씩 헷갈리실 나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지만 우승을 결정짓는 절호의 찬스에서 골키퍼가 프리킥을 찬다는 건 조금. 만에 하나 내 실수로 우승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 집 장식장에 있는 트로피 전부를 손흥민 자네한테 양도할 테니 한 번만 날 믿어볼 수 없겠나? 아니 그걸 주신다 해서 저의 우승 경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동의한 거로 알고 차도록 하지. 상대의 허를 찌르게 낮게 깔아서 골키퍼의 디딤발과 반대 방향으로 온도 섭씨 7도, 습도 77%, 바람 좌측에서 7m/s. 지금이다. 좋았어. 영차. 아, 노이어의 갑작스러운 프리킥. 수비벽 사이를 통과해 골문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침투하던 손흥민의 다리에 맞고 굴절된 공이 케인의 이마에 적중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손흥민의 엇이 케인의 득점인가요?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인 관계로 이대로 끝이 나면 각각 득점왕과 도망을 확정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순간 휘슬이 울리며 경기가 끝이 납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바이에른 뮌헨부터 득점왕 해리케인과 도망 손흥민까지 노이어의 어이없는 프리킥 한 방에 모든 것이 결판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 말고 좀 정상적인 장면으로 예를 들 수 없는 거야? 일단 케인이가 2년 연속 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의 반지의 제왕급 판타지라 할 수 있는데. 흥민이 너만 미넨으로 온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지 않겠어? 솔직히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승을 못했냐? 그놈의 토트넘이 뭐라고? 우승도 못할 팀에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못한 거지.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바르셀로나, 맨유, 레알, 그리고 다시 바르셀로나에 이번엔 돌고 돌아 뮌헨까지 끝날 줄 모르는 손흥민의 이적설. 그래도 사네와 그나브리의 입지가 불안하고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이 있는 뮌헨만큼은 공짜로 풀려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